방송 본지도 어느덧 7년 차가 되어가는 듯하네요. 세상에. 저 유튜브 댓글을 보는데 이제 얼마만큼 구독 중 이런 거 뜨잖아요. 거기에 10년인 사람이 있더라. 뭐지? 잘못 봤나? 어? 뭐야? 이게 무슨... 아니 아직도 남아있어? 10년 전 사람이? 생방은 아쉽게도 버티지 못하고 유튜브 잡담 영상으로만 박는 박사과정 노예입니다. 저런저런. 생방 버티기 쉽지 않다니까요. 맨날 헬다이버즈나 처하고 앉아있고 그죠? 니즈가 반으로 갈려버린 그죠? 이 사람 잡담 좀 재밌네. 맨날 헬다이버즈 하고 있고. 이 사람 게임 좀 재밌네. 맨날 잡담하고 있고. 어. 잡담으로 이익 돈 사람 게임으로 다 털어내고 게임으로 이익 돈 사람 잡담으로 다 털어내고 미친 채널 방부제 스파이럴 그죠? 그죠? 그 두 가지를 모두 즐기는 자만 살아남았다. 아무튼간에 20, 30대 층에서 카카오톡 안익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익씹? 아예 읽지도 않는다는 건가? 안 읽고 씹는다? 우리는 그걸 그냥 씹는다고 하잖아요. 안익씹은 뭐 알람이 뜬 것은 확인했지만 굳이 읽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읽고 씹는 거는 무시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지만 그죠?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읽고 씹어 무시 약간 이런 걸 알겠지만 안익씹은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저 이제 읽지 않아 예의 부분도 좀 있나 싶죠. 읽으면은 이제 읽었으면은 왜 답이 없지? 이러니까요. 무시하나? 근데 이제 답을 미리 보기로 본 다음에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닌 게 결국 나중에 답을 하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예 시간을 갖는 거죠. 뭐라고 답하지? 던가 아니면 그런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미안 이제 봤어 같은 뉘앙스로 예의를 차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양쪽 경우가 같이 공존할 수 있어가지고. 하지만 요즘 우리 세대에서 한두 시간 이상 휴대폰을 안 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뻔한 거짓말인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죠. 아닌데. 저는 한두 시간이고 나발이고, 이틀에 한 번 볼 때도 있는데요. 아닌데. 아무튼 간에. 저는 특이한 케이스니까요. 업무상 카톡인데 안익십 하면 자리로 가서 하는데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자리로 가서 할 수 있는 건 카톡 좀 확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이런다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좀 큰데. 봤으면 바로 답장해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핸드폰을 확인한 이상 하나의 알림도 남겨주지 않고 모두에게 답장을 해줍니다. 이게 맞죠? 이게 좋은 사람이죠. 최근 들어 그런 심리에는 당신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당했. 흑화한다. 이 사람 흑화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당해서. 저런저런 안타까운 트렌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조차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씹이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진지충 소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개인적인 감정 배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바에서 술 한잔하며 물었습니다. 너도 사실 나한테 안익십 많이 하지 않냐? 요즘 사람들 많이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심리인지 알고 싶다. 친구의 답변. 우리가 업무상의 이메일을 보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응 준비가 되면 답하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악한 의도가 없다는 전제 하에 대부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보지 않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준비가 끝나지 않아서 먼저 확인하지 않고 일단 이제 유예한 상태로 뭔가 왔다는 것만 인지하고 지금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답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게 많지 않나. 정상이라면 놔뒀다가 여유가 생기면 답하는 거다. 그죠? 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설령 이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할게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확실하고 좋을 텐데, 얘가 보긴 봤나라는 기다림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해도 뭐라 말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면 무시한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 지금 눈앞에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약간 좀 부적절한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조금 괴가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확실히 그러니까 가장 깔끔한 거는
작성자의 안이 맞거든요. 가장 깔끔한 건. 근데 이제 뭐 유연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장 탈이 없는 방법이긴 하죠. 정론이에요, 정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또한 이게 불씨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차피 안 보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바로 보냈어요. 아, 이 사람이 바쁘구나 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는 또 그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거죠. 같은 선이야. 하든 말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 나중에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도 안 바쁜데 나중에 연락한다고 하는 사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다고 연락하긴 하는데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생각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진짜로 그런 거 신경 쓸 시간도 없이 바쁠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뭔가 시츄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는 대답하기 귀찮아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너도 지도 교수님 연락에 일부러 답장 늦게 하는 경우 있지 않냐? 이런 카운터를 맞아버린. 다만 상대방을 무시할 의도가 없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카톡으로 대화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답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먼저 연락을 보내는 입장이어도 보내놓고 알아서 때가 되면 대답하겠지 하고 잊어버린다. 솔직히 보내자마자 상대가 바로 확인하면 계속 카톡 이어나가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다 라고 말하더고.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거는 그냥 뭔가 좀 더 그 작성자한테 야 너 뭐 그렇게 맘 상해하지 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떤 좀 덧붙여준 것 같네요. 친절한 프렌드. 30분가량 대화하니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서로 메신저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다. 맞습니다. 나는 카카오톡이 거의 1대1 대면 수준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의 소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바로 답하는 것이 예의이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친구는 1대1 대면보다는 멀고 이메일보다는 가까운 어느 위치의 대화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바로 답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관점의 차이인 거죠. 결국에는 어떤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 차이라든지 사전 전제 조건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배경이나 전제 조건 차이가 같으면은 대부분 같은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친구는 좋은 토론이었다며 나중에 여자친구와도 한번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나름대로 상대방 입장을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더군요. 막 이미 흑화했다니까? 이미 당해가지고 이미 흑화해서 역시 인간은 쓰레기야 약간 이런 이미 말 자리 잡았어. 이미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그죠? 저런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글을 읽으면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더 거시적인 시점에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한테 되게 좋은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 살아가는데 편한 습관이 있는데요. 마음 편한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가 말을 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생각이 그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먼저 생각이 가냐면 저런 생각이 나올 만한 전제 조건이나 배경이나 아니면 혹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안 나오는 게 딱히 없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약속에 늦었어요. 뭔가 일이 있었겠거니. 집에 나오다가 뭐 고양이를 발로 차가지고 그 주인이랑 싸웠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뭔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집에 나오다가 뭔가 일이 있었어요 라고만 설명해도 그냥 그 정도만으로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되게 의미 있는 추론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사고방식이기도 해요. 되게 좋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게 패배자의 관점이죠.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뭔가 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라든지 더 좋은 뭔가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상태로 놔두는 거죠. 뭔가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쌓이다 보면은 그냥 이 사람이랑은 뭔가 잘 아기가 맞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그냥 멀어지는 거고요.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신에 이제 막 이렇게 그다지 이제 뭐 고쳐 쓰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는 상대를 최대한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엔간한 건 수용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진짜로 아예 완전히 그냥 내 추론의 범위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냐 그게 뭐 때문이냐, 뭐가 문제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은 잘 해결이 되는 거고 훨씬 더 많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어차피 그 행동의 근거는 삐뚤어진 의도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당연히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대화적 전투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치워버리는 거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형태로 뭔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한 사람들이 다 저랑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 안 그러지? 되게 편한데. 모두들 해보세요. 좋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되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화제들이 왔을 때 반대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의 입장이라는 게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냥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게 그냥 바로 떠올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고 생각한 다음에 뭔가 결론을 내린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 화제를 던진 사람한테.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은 이럴 수도 있는데 저 부분은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점도 있는데 저런 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모종의 결과를 얻게 되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선에서 생각을 끝마쳤구나. 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는데도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거를 고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해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경이라든지 전제 조건에 대한 그 동일함이 진짜로 두 대화하는 사람 간에 진짜로 동일한지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련의 사건 중에서 뭐 1초부터 3초까지의 사건까지만 뭔가로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같은 사건인데 2초에서 4초까지, 막 5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그 두 개의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도 있어요. 진짜 골치 아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둘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명하고 있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둘이 대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 차이가 막 분열되고 있는데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불화가 깊어져.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시점이 달라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계속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시점이 달라서 그런 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내가 설명을 정확히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검증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하죠.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맞춰가는 과정, 그걸 검증하는 과정 안에서 또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그런 확률도 또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다 거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 대화 중에서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끈기와 나에 대한 신뢰와 어떤 그 검증에 대한 수단과 어떤 진짜 그냥 물리적인 시간과 사건에서의 같은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과 대화의 전제와 배경과 단어의 뜻과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대화거든요. 그게 오롯이 다 됐을 때 대화가 성립하고 올바른 결론으로 도출을 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은 엔간에선 다 비슷해서 정상인인 이상 다 비슷한 결론으로 도달해요. 비슷한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끝나냐면은, 아, 그런 의견도 있는데 나는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뭐 그럼 너는 그걸 선택하고 난 이걸 선택하면 좋지. 뭐 그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장점이 있으니로 끝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론으로 끝나거나 이제 혹은 같은 결론으로 끝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납득을 하고 둘 중에 어떤 그 교차점을 찾아가지고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보통 안 됐다는 거는 일전에 이야기했던 그 과정들 중에서 뭔가가 누락됐거나 혹은 정상인이 아닐 경우 약간 이런 상태거든요. 네, 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도 있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상대가 왜 그랬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결론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에 의해서 뭔가 펼쳐지고 있는 경우에 그 의견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뭔가에 대해서 메신저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그 대화는 영원히 맞춰지지 않아요. 그건 대화라고 볼 수 없어. 전투야. 그냥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이 싸움에 불과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파악하는 것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분명 이 글쓴이도 충분히 저의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당해서 흑화한 것 같으니 노여움을 풀고 노여움을 부디 푸시고 그죠? 인간을 믿으라고는 하지 않지만 세상에 그렇게 모두 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는, 아무런 의도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런 평범한 의도는 평범한 의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많다. 그리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용당하는 경우를 경계하기 때문에 감도 높게 반응을 해야 될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보통의 대응 방법을 보편적으로 써야지 그런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너무 가시를 세우고 있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죠. 손해를 볼 수, 그러니까 그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손해를 계속해서 보기도 해요. 그런 거 밟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흑화하는 건데. 그 이제 최대한 그 절충점을 찾아야죠. 그런 걸. 뭐, 나름 어디가 피곤한지를 이제 저울질해야죠. 훌륭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